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의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좀 러프하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리본법을 좀 보다 보니까, 리본법에서는 소방법 관련돼서 소방법령 내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지?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성을 좀 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분도 너무 막 이제 필요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많아가지고 머리 나오는 대로 급하게 썼는데,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타고 위임 해서 이제 산자부 공고에 의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소방법령에서는 이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가? 그러면 현재 법제에서는 왜 소방법령에서 규제를 안 하고 있는가까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표는 저도 이쪽 분야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법제가 있다, 이런 법제가 있고 이런 규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구나 정도 같이 공부하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자동차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한 가구당 2대씩은 거의 다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역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강성비 원인 뭐 이런 식으로 지구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주제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기후협약과 관련돼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이제 저공해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이 전기자동차를 보급 촉진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연간 보급해야 할 전공해 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로 지금 매년 고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교체를 위한 보조금 역시 이제 소비자한테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뭐냐? 라는 이제 정의가 있는데, 이건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서 그거를 태워가지고 이제 엔진을 돌려가지고 차가 나간다면은, 이 전기자동차는 그런 내연기관이 전혀 없고 모터하고 배터리로 이제 가는 자동차. 배터리에서 전력을 이제 모터로 보내면은 모터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자동차만 놓고 보면은 배출되는 한계가 있죠. 전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과연 그 배터리가 친환경인지, 그 만들어지는 전기가 친환경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여튼 일단 이 배출되는 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저공해 자동차 혹은 무공해 자동차로 정의를 내리고 이거를 보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의무는 이게 전기 자동차라는 거는 충전이 필수입니다. 충전을 해야 하는 거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마찬가지로 주유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충전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럼 충전 시설은 많이 보급되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충전 시설을 보급할 때 안전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게 두 번째 의무입니다. 이게 전기 자동차가 한 달 정도 쓰는 전기가 이제 3, 4인이 사는 주택이 한 달 동안 쓰는 전기하고 너무나거든요. 전기 자동차가 이제 굴러가는 데 쓰는 전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홈페 충전 시구라고.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전기 배터리를 셀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함축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을 가하면 터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터지면은 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뭉치고 시켜놓고 밀봉을 시켜놔서 이게 소화물질이 끝까지 잘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방청에서는 목조 같은 거를 마련해가지고 불이 나는 자동차를 목조에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꺼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화재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충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은 충전 시설에 충전을 하다가 보통은 이게 터지기 때문에, 그러면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는 크게 아직까지 안전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410페이지에 각주 410페이지에 제가 지금 눈에 딱 들어오진 않는데 이게 지금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는 우리가 각주 5번에 보시면은 410페이지 각주 5번에 보시면은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 소방 안전 가이드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 유관 부서들과 홍보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 해석하면 아직까지 안전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싶습니다. 실제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코나가 불이 나가지고 전기 충전을 불이 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몇 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번 불이 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환경친화법에 의해서 또 공동주택에는 일정 부분의 전기 충전 시설을 두도록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불이 났을 경우에 재산 피해라든지 그다음 인명 피해 그리고 보통 충전을 할 때는 밤에 충전을 많이 합니다. 밤에 충전을 하고 또 이게 충전 시간이 30분에서 많게는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8시간까지 하니까 그럼 보통 꽂아놓고 이제 운전자는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럼 그 사이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제 초동 대책으로 좀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안전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떠한 법령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411페이지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 규제 현황에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한전만이 전기를 팔 수가 있었는데요.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좀 풀었습니다. 규제를 풀어가지고 한전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 보면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 및 소규모 전력 주계 사업자들을 이제 일반 개인들한테 좀 푼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충전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두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두고 있는데 전기사업법에 보면은 이제 412페이지의 전기사업법에 보시면은 67조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활한 전기 공급 및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 이제 위임을 받은 시행령 43조에 보면은 전기 기술 기준은 전기 설비가 사람이나 다른 물체 위에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다음에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의 오작 등에 의해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전기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 또는 자기적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고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넘어가면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53조 2에서 전기자동차 전원 설비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 건 아닌데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53조 2에 보면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충전 설비 또는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충방전 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의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및 충방전 설비는 안전적으로 충전 또는 방전할 수 있도록 제어 및 보호 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하고 있는 게 옆에 413페이지에 나오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 전기설비 규정 제241.17에서 전기자동차 전원 설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 규정이 아니었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평가 기준인가? 라는 그 산자부 공고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또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규정들이 있고 이런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화재에 관련돼서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게 화재 예방에 대해서 크게 없다 정도는 좀 느끼실 겁니다. 414페이지의 과목에 보시면은 보호 등급을 IPX4 정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진이 많은 장소는 하면 안 된다. 뭐그 정도는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어떤 소방 안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충전 설비도 이제 만들어질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15페이지에 나오는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 시설 보조 사업인데요. 앞에서 봤던 전기사업법은 산자부 관할입니다. 산자부에서 이제 하는 거고, 이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 시설 보조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기환경 보존법의 근거를 두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 보조 사업을 이제 할 때 사업자들이 이제 이거를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설비할 때 그 설비를 할 때 따라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침을 이제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이제 위임을 해서 이제 보조금 및 설비 운영 지침을 이제 내려놨는데요. 이 지침에 따라서 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16페이지, 417페이지에 이제 관련 안전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을 보시면은 앞에 전기사업법에서 기준을 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고침3, 416페이지 이하에 있는 이제 고침3의 기준들,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캐노피 포함이라든지 이런 문구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 시설 설치할 때 홍수 다발 지역을 위치할 경우 고정으로 부양이나 공개 침해 이동을 정자도로 설계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417페이지의 고침 5에 보시면은 이제 주의사항을 이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이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안 받으면 사실 이걸 따를 필요가 없는 거고, 물론 지금 충전시설은 다 보조금을 받으면 거의 다 보조금을 받아서 만들고 있을 건데, 앞으로 이게 충전이라는 게, 보조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 시설. 우리 법에서는 지금 40kW, 전체 출력 40kW 이하를 완속충전기를 보고, 40kW 초과하는 거는 이제 급속충전 시설을 보고, 완속충전 시설에만 적용이 됩니다. 급속충전 시설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완속충전 시설보다는 급속충전 시설이 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속충전 시설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50kW 법적으로 정의한 건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350kW를 넘어서는 전체 출력 350kW를 넘어서는 초급속 충전 시설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더 화재 발생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규정을 할 수 없고 무조건 전기사업법을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자,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은 소방안전법제에서는 이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크게 좀 고려를 하고, 일단 법제상으로 봤을 때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완속, 급속, 초급속을 나누어서 지금 안전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사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급속, 그 다음에 초급속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완속 충전 시설과 급속 충전 시설, 그 다음에 초급속 충전 시설은 설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선이 굵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이제 전력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발열이 심해서 초급속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에 순행 시설이다. 이 전선이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그 전선을 식히기 위해서 순행 시설이 설비가 들어가니까 그 만약에 순행 시설이
누수가 돼가지고 전선에 들어갔을 경우는 또 크게 불이 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친환경 자동법으로 인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지금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안전기준을 두지 않으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공시설에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중대시민재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도 없이 처벌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문제이지 않느냐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법제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이 여기에서는 일본은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본도 일단은 전기사업법 일본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충전시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두고 있고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은 421페이지에 보시듯이 소방 관련 법제에서 이 전기충전시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21페이지에 밑에서 표 빼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일본 소방법 제9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 원문에는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해서 했었는데 발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소방법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많은 법제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법 구조에서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냐면 대상 화기 설비 등이라는 용어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방법 구조에 보시면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그 사용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법, 일본 소방법 시행령 5조에 보면은 조례 제정 기준을 이제 표와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도록 이제 그런 기준들을 쭉 마련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 친한 시행규칙 같은 건데 일본 대상화기 설비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대상화기 기구 등의 취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명이라는 그래서 일본은 조례로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례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지는 또 성명에서 우리로 치면은 이게 부시행규칙이거든요. 일본은 성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뭐뭐부, 뭐뭐부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423페이지의 표와 같은 그런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은 화재 예방 조례예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는 다른데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소방법 시행령, 그 다음에 그 조례 제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명 이거를 다 통합을 해서 소방청에서 이 표준 조례, 화재 예방 조례라는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각 우리로 치면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 뿌리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의 다음 424페이지에 보시면 11조의 2 급속 충전 설비.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급속 충전 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끼우면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자기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요 조례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조례로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그러면 이 법제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일본은 소방법령에서는 완속충전 설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완속충전 설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급속충전 설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급속충전 설비는 전체 출력 전체 출력이 20kW를 미만한 거는 완속충전 설비. 전체 출력이 20kW보다 못한 미만인 거는 완속충전 설비고, 그 다음에 급속충전 설비라고 하더라도 50kW를 초과하는 거. 50kW를 초과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급속 충전 설비는 또 급속충전 설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변전 설비로 들어가가지고 따로 또 규정을 하고. 여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 20kW 이상, 50kW 미만 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거를 했냐면 소방청에서 이 425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출력 50kW를 초과하는 전기 자동차의 급속 충전 설비 안전 대책에 관한 검토 부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 기준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부회를 종종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 부회가 이렇게 생겨졌고, 그 다음에 총 3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한 이제 서론과 결론만 제가 이렇게 425페이지에 담았는데요.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50kW를 초과하는 그 초급속 설비에 대해서 좀 안전 기준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가 이제 426페이지,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이거보다 더 많고, 해저드 평가표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위에 평가표고, 위에 평가표는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 제가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급속 충전 설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규 위해들이 있었다. 전자개폐기에는 이런 신규 위해가 있었고, 충전 커넥터에서 자동차를 연결하는 부분에는 또 이런 신규 위해가 있었고, 출력 테이블에는 이런 앵앵단체에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기기 본체는 어떤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축전기가 내장되어 있는 충전설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휴대폰에 가지고 다니는 그 내장 충전기 같은 그런 것까지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427페이지 아래에 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축전 시스템을 가진 전기 저장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차를 충전할 때 어떠한 신규 위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소방법령에 조금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법령에 좀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결론인데, 그러면 이게 왜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다를까? 이게 아까 제가 일본 소방법 구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방시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법은 없고, 소방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서 이제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다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호텔 같은 이런 다중시설, 아니면 공동주택, 뭐 이런 부분에 소방시설을 놔두는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는 어떤 데시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기준들은 있는데, 아까 전처럼 일본과 같이 대상화기, 그러니까 불이 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아마 소방시설법도 이제 안전 개정이 됐거든요. 소방시설법이 안전 개정돼서 화재 예방법이 202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제가 다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은 2022년 12월, 올해 12월부터 이제 다시 시행이 되는데, 원래 화재 예방하고 소방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놨던 거를 이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화재 예방법하고 소방시설법하고 좀 분리를 했는데, 그래도 그 분리했는 안에서는 이 개념,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 외에는 따로 어떤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건 아직 소방청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법제가 맞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산자부가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 입장에서는 이게 불이 나야 관리가 됩니다. 혹은 이제 그게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에 있으면 공동주택에서 소화기를 하는 것도 가지고 밖에는 이제 규율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